안녕하세요. 별보는 쉬운 아빠입니다. 지난 5월 1일에 저희 가족은 C2025F2 스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혜성을 보러 갔어요. 혜성은 태양계 저 멀리 있는 카이퍼 벨트나 오르트 구름에서 오는 얼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천체인데요. 태양에 가까이 오면은 태양풍을 받아서 꼬리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혜성을 보면서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혜성은 태양에서 가까워질수록 밝아지지만 태양에 가까워지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해가 질 무렵이나 해가 뜰 때 잠시 볼 수 있는데요. 5월 1일의 경우 수완 혜성을 해질 무렵에 볼 수 있는 날이었고, 게다가 플레이아데스 성단 바로 옆에 있어서 작은 쌍안경으로 혜성과 성단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에 혜성을 보려면 서쪽 하늘이 시원하게 뚫려 있고 서쪽에 대도시가 없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마건포 캠핑장이라는 곳이 괜찮아 보여서 일단 예약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곳에 관한 정보는 잘 몰랐어요. 후기도 거의 읽어보지 않았고요. 그냥 지도에서 찾아보고 여기가 괜찮다 싶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일단 마건포 해수욕장이라는 곳과 바로 붙어 있고요. 해수욕장과 붙어 있는 숲속에서 텐트를 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캐러반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는 캐러반을 예약하고 갔습니다. 이곳이 저희가 예약한 숙소예요. 저 입구에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안에서는 불 피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은 침대가 있고 또 바닥에서 한 명 잘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준비되어 있어요. 방 상태는 굉장히 좋았고요. 저기서 나오는 그 나무 향 같은 게 굉장히 좋았어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밤에 약간 추웠는데 바닥에 난방이 잘 돼서 추위를 전혀 느끼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같이 텐트 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캐러반 예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텐트를 치기 원한다면은 야영장 쪽으로 예약을 해서 텐트를 직접 치고 캠핑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저 울창한 소나무 숲 속에 또 바닷소리 들으면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해서 저 숲속에 있는 야영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무지 날씨가 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네요. 야영장을 지나오면은 저렇게 바닷가가 보입니다. 저기가 해수욕장인데요. 이때 5월이라 이제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이전이라 사실 해수욕장의 상태는 좀 정돈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기서 수영할 거 아니고요. 그냥 바다 구경이나 할 거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해안이지만은 갯벌은 아니고요. 모래로 된 바닷가라서 아이들과 놀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개이지 않고 있네요. 이날은 오다가 들른 마트에서 구입한 쇠고기하고 소세지를 구웠어요. 매장에서 수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화로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육식만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버섯도 몇 개 얹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양파까지 얹으니까 제법 캠핑 분위기가 납니다. 시훈이가 이제 고기를 제법 잘 굽더라고요. 배정받은 숙소에는 야외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장작도 판매하고 있고 또 화로도 빌려주고 있고요. 또 불멍을 위한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 불멍을 위한 장작도 역시 매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캠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장작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기로 했어요. 저는 불을 붙일 때 옥수수 착화제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캠핑 가게 가면 다 있어요. 보통은 토치를 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옥수수 착화제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불을 붙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요. 어둑어둑해지니까 소나무 숲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고요. 마치 배병우 사진작가의 작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식사를 마쳤으니까 이제 디저트를 먹어야 되겠죠. 캠핑에는 머시멜로우만한 디저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훈이가 머시멜로우 구울 때 다 태워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법 잘 구워요.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껍질을 맛있게 맘냠 먹고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관측 장비는요, 바오니스의 베스페라 프로라는 제품이에요. 사용이 굉장히 쉽고 촬영 결과물이 좋고 또 화면을 보면서 영상을 아이들이나 가족들이랑 공유할 수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장비를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날이 흐려서 그냥 관뒀어요. 이것도 저랑 시훈이랑 모두 다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저 봉투 안에 들은 가루를 불 속에 넣으면 불꽃의 색깔이 다양하게 바뀌어요. 캠핑 용품점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캠핑장 내에 있는 매점에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그스름한 불빛이요 저렇게 봉지가 터지면서 파랗게 변해요. 그리고 파란색뿐만 아니라 약간 청록색, 보라색 이런 색깔도 보이는데 이 카메라가 그 색상을 다 담질 못하네요. 둘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제랑 다르게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어제 날씨가 이렇게 좋았으면 혜성을 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날씨 때문에 혜성을 못 보게 된 게 정말 아쉽습니다. 이번에 보러 간 혜성 같은 경우는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혜성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혜성이 또 뭐 안 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1년에 또 여러 개씩 발견이 되고 있고 몇 년에 한 번은 맨눈이나 쌍안경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아지는 혜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또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나무 숲하고 바다가 있는 곳에서 느껴지는 아침 공기는 굉장히 상쾌했어요. 솔잎 향도 섞여 있고 바다 향도 섞여 있고 또 아침에 그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때가 만조였는지 바닷물이 어제랑 비교해서 좀 더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가 떠밀려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내려가서 쓰레기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도 있긴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이웃 나라에서 버리는 걸로 추정되는 쓰레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같이 쓰는 자연이고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좀 깨끗이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아직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 해양 쓰레기가 있고 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 풍경이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숙박시설도 잘 돼 있고 또 식재료를 사오지 않더라도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곳이 좀 있어서 여름 휴가 때 놀러 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 괜찮고요. 접근성 괜찮고 매점에서 파는 가격도 나쁘지 않고 풍경도 좋고 또 주변에 나가면은 볼만한 것들이 좀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주변에 활주로가 하나 있어요. 한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태안 비행장이 주변에 있어서 그 훈련용 세스나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같이 비행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그 소리하며 그 세스나가 가까이서 나는 거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날씨가 좋았더라면 좀 더 혜성의 모습도 설명해드리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되질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영상입니다. 다음에는 날씨가 좋겠죠 뭐.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보는 시훈아빠였습니다.